부장은 3분 내로 다시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1분 내로 완료해. 10cm 정육면체의 작은 셋탑 박스 안에서 즐거운 TV 혁명이 시작됩니다. VIP 스케줄은 EPL 빅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넝쿨장은 3분 내로 다시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1분 내로 완료해. VIP 들어오십니다. 자, 긴장하고. 3, 2, 1. TV 즐거움의 엔진을 달다. 다음 TV 플러스.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본 내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9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풍문으로 듣는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할게요. 저는 이재익 PD님에게 오마주를 바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 김은종 희망상 북두권입니다. 존나 멋있는데? 존나 크리에이티브하다. 인정할게. 너 크리에이티브야. 오마주입니다. 오마주입니다. 앞으로 자격증을 만들고 있어. 좀 하나 주려고. 아, 좋네. 내가 생각했을 때 크리에이터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PD한테만 줄 거야. 그래. 그래갖고 아니 PD를 주지 말고 그 공인에서 메일도 크리에이팅하네요. 크리에이터도 앞으로 크리에이팅 별점을 매기는 거야. 크리에이터 이재익이 인정한 공인 인증서를 하나씩. 그래갖고 뭐 CC 크리에이팅 서티피케이션 뭐 이런 거 하면은 토익처럼 점수를 매기는 거지. 훌륭한데. 진짜. 알겠습니다. 이재익 PD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재익입니다. 나 이재익 크리에이터. 지난주에 진짜 저 심각하게 호해 발행을 약간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네. 말도 안 되게 책 신청이 물밀듯이 와. 이거 보이세요? 이게 다 책 신청이야. 난 2권 올 줄 알았는데 몇 권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미쳤나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그 말이 맞아.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공짜라면 마신다는 말이 난 맞아. 이거 보지도 않고 어차피 라면 책받침으로 쓸 거면서 꼭 받으려고 그래. 적절한 두께요. 쓰기에. 아니 근데 베라미는 신청이 졸라 안 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베알람이 영화 한 편보다는 크리에이터님의 사인이 담긴 책 한 권이 훨씬 가치 있다는 얘기지. 역시 사람이 창의적이야. 베알람이 몇 권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권이에요 다 해서. 네, 저 이재익 PD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권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뭐 10여 권, 20여 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신청하신 분을 다 드릴 건지 아니면 주소까지 명기하신 분만 드릴 건지를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아니 주소를 안 주면 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보내신 분들은 다 줄게요. 오늘 주소 오신 분들 나중에 맞습니다. 추가 주소 오신 분들 말고 이분 오늘 온 분들 다 드릴게요. 나중에 추가 주소 와도. 그래? 다 그냥? 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신청하신 분 중에 주소나 전원번호를 안 남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앞에다 말머리에다가 크리에이터라고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책 본인의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오신 분들의 한해서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분들이 주소를 올리셔도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책이 살벌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벌하게 팔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출판사도 굉장히 지금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PD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간접 광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짜릿한 쾌감이에요. 방송에 대놓고 내가 쓴 책을 동생이 쓴 책도 아니고. 아니 게다가 메일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책을 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산 다음에 읽고 이거 산 책은 친구 주고 보내준 책을 읽고 싶다며 메일 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차도 바꿔야 될지.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훌륭한 출판사야. 역시 재수 없음을 담당하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자, 이승훈 PD.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한 목소리와 창의성 없음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전 창의적이지 못해요. 당신은 이미 자짜 코너를 만든 걸로 크리에이터 자격증을 주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방송 취지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면 윗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건방지구나. 부장님이 야 한번 만들어봐.
저 팟캐스팅 관련해서. 근데 제작비 못 주니까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급조된 방송이고요. 예, 지금 벌써 18회고 다음에면 19회가 되는 이렇게 장기로 할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난 10번 하나 말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숫자 볼 때마다 이건 놀라네. 정말 말이 안 돼. 오야붕이 이건 야 가서 담그고 와. 뒷일은 책임 못 진다. 빵에 가든 안 가든 이런 분위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러다가 100회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적당히. 사줘. 100회 맞아 하긴 해 내년에. 아니 이러다가 혹시 이재희 PD님 다음 책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금방 나와요. 아니, 그건 당연하지. 책 금방 나와요. 책은 자주 나와서 19권을 금방 하게 될지도 몰라요. 금방 나와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영화를 소개하는 방송이라고 표방하고 있고요. 19이라는 제목은 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이재희 PD님께서 아무 관련 없다면서 붙여주신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하네요. 이 시네타운 19. 19이어서 19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방송 내용도 약간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재희 PD님께서 지으신 제목입니다. 하지만 결국 19금이에요. 아주 그냥 알 6개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여고생들 어떻게 잘 익은 명란젓처럼 그냥. 그러니까요. 간장게장에 알이 꽉 찬 그런 방송입니다. 메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기 근데 메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소개 못 하는데 어떡하지? 알아서 소개. 그럼 끝날 때 소개를 해야 되나 메일을? 몇 개만 소개해줘요. 몇 개만. 그러자 몇 개만 일단 한 다음에. 내부 다 읽는 데만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건 뭐 지금 말이 안 돼. 아니, 우리 진짜. 가끔 거만하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거만해야 될 땐 거만해도 돼요. 그래요, 아니 이 정도로 신청이 많이 왔는데 책이 얼마나 팔리는 거 도대체.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문제는 근데 이게 지망생들이 읽기 좋아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언론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 영화인 꿈꾸는 사람들, 작가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언론사 시험 때 꼴찌했잖아. 그게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이없는 게 그거야. 이선화가 사실 이런 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선화 PD가. 저 사람은 언론사 입사 시험 칠 때 필기시험 꼴찌였어요. 그러니까요. 면접 잘 보고 이력 좋아서 이력 본부장님 회식 때 밝힌 비밀이지만 어쨌든 필기시험 성적이 꼴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지금 이재익 PD님이 책을 내고 있는 시공사라는 이 출판사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이 출판사가 사실은 우리 그 문제가 되는 그 26년 지금 30년 됐지. 그 영화의 주인공의 아드님이 하신 출판사인데 둘째 아드님인가 첫째 아드님인가요? 예. 둘째 아드님이 같은 둘째. 그 아드님이 하는 출판사인데 그 돈의 출처의 성격에 상관없이 이 시공사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총서나 이런 걸 양질의 총서를 낸다고 시공 디스커버리 센터 유명한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꼴찌한 사람이 책을 내는데 저렇게 지망생들이 막 책을 사고 있어. 사실은 보면 안 돼. 아니 이게 바로 꼴찌로 역사. 들어가는 방법이야. 꼴찌 얼마 좋아. 아니 근데 1등으로 들어가면 아깝잖아 성적이. 사실은 이재 PD님 그렇잖아요. 원래 언론사 들어올 생각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가게 그 권리금을 알아보던 중. 안타깝네요. 자 우선 이차키님 사연 왔습니다. 야, 이름이 착하네요. 이차키. 이분께는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약속하셨죠? 지금 이 말을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왠지 알아? 왜? 자 이차키님. 네. 안녕하세요. 멀리 두바이에 있는 아니 설마 뻥치지 마. 당신 약속했어. 뻥치지 마. 진짜 두바이. 당신 이재길에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 착불을 붙인다고 분명히 약속했어. 아니 근데 착불인 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착힌 이 일반 사람아. 거잖아. 착불이 뭔지 몰라 지금. 아니 내놔. 크리에이터 적인 내놔. 이 무슨 이런 인간이 크리에이터라고 지금. 아니 창의적이긴 한데 무식해. 그래. 오케이. 자격증 갖고 있지만 사실 무식해. 무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차키님 이 책값보다 착불료가 내가 봤을 때는 20배쯤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읽겠습니다. 멀리 두바이에서 듣고 있는 블링크라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19에 그 빠져들게 된 걸 믿으실까요? 40도를 웃도는 두바이에서 시네타운 19은 저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이런 진부한 표현. 굉장히 진부해. 창의적이질 못해. 정말. 그래서 책을 받아보고 공부하고 싶은 거야. 받아보셔야 돼. 이런 분들 창의적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런 책입니다. 해외 생활 2년차가 되니 향수병 따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만 시네타운 들으니 갑자기 한국 가고 싶어집니다. 이건 사실 극찬이에요. 네. 해외에서 이거 듣고서 한국 오고 싶다는 건 극찬이야. 우리들의 베스트 5나 스포츠 영화 베스트 3 같은 특집을 좀 더 자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주변에 물어보니까 되게 좋아해 그런 거를.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나중에 메일도 몇 번 있는데 이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개봉 영화를 조금 지금보다 빈도수를 줄여주고 기획을 해달라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창의적이질 못해서요. 담당 PD 이승훈 PD한테 한번 기획력이 떨어져. 이승훈 PD 기획력을 믿어봅시다. 별로 아니래. 그리고 중요한 나와 이재익과 크리에이터 두바이까지 배송되나요? 책 제목이 틀렸네요. 나 이제이 크리에이터. 아니 이승훈 PD님 버전. 나와 이재익과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티브한데? 굉장히 오늘 아. 창의력이 빛을 발하고 있어. 두바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끈하게. 주소 남깁니다. 걸프 코리안 타임즈 오피스 미디어 시리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이거 맞아. 주소.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니 예. 이따가 싹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싹 드릴게요. 진짜? 두바이가 아니라 남극 기지까지라도 제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저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김은종 PD님이 이재익 PD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었어. 당신은 최소한 챕터 2까지 읽은 정도의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굉장히 창의적이야. 두바이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졸라 더워요. 난 진짜 그렇게 상상도 못해서 그렇게 더울 거라고. 진짜 그러더라고. 뭐냐면은 건물 안에 있으면 이제 에어컨을 틀잖아요. 건물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땀이 나요. 정말로. 이게 거짓말, 과장 뭐 이런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땀이 나요. 와, 진짜 거긴 사람 살 때 못 돼.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두바이가 금융 허브가 된다 그럴 때 뻥이다. 너무 더워서 그럴 수가 없다. 안 된다. 웬만해야죠. 자, 다음 강두성님 사연 주셨습니다. 두성을 주로 쓰시는 분인데. 아니. 강두석. 장두석 말고 두석. 강두석. 강두석. 머릿돌. 우리 건물 지으면 앞에다 붙이죠. 머릿돌이라고. 머릿돌이구나. 첫 회부터 빠지지 않고 매주 애타게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 애청자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기억상실이야. 이분도 뭐 저 익명 요청 아니에요 혹시? 리뷰를 올렸었는데 깜빡하고 평소 쓰는 이름 그대로 올린 덕에 간접 광고가 가능한 방송에서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광고가 나갔던 꿈타장이라고도 합니다. 꿈타장이구나. 우리 초기에 그 기자하시고 저 대학로에서 대학로가 아니고 저 미아 삼거리에서 카페 하시는 꿈을 꾸는 타자기 네네네. 카페. 게다가 인기 팟캐스터죠. 참 이 방송을 듣고 정말 깊이 없는 천박한 제 방송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나인틴보다 낫다니요. 그건 망발이옵니다라고 겸손하기까지. 진짜 재수없다. 너무 겸손해서. 이분 너무 겸손하셔. 그러니까요. 실은 갑자기 진행하는 방송과 함께 이름까지 나가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도 너무 감탄하면서 들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 편에서라니.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 뒤로는 듣고만 있었지 조용히 참여는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메일을 보내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일부러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개봉하자마자 보지 않고요. 방송이 나간 후에 보신답니다. 일부러. 오늘 극찬 쏟아집니다. 이건 정말 진짜 책 한 권이 이렇게 큰 위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빨리 새 책을 써야겠네요. 나인틴에 무척 감사해졌답니다. 그래도 이제는 듣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직 배고파요 우리. 정책이라는 건 아마도 요 몇 편 동안 세 분이서 별로 좋아했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지적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라이즈 정말 이후에 일하다가 주저앉아서 웃음 찾느라 혼났습니다. 세 분에게 고마워서 뭐라도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김은종 PD님, 변진 사업의 희망상 듣기 시작했어요. 이승훈 PD님, 저 빵빠레 좀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빵빠레. 제 돈으로 이런. 빵빠레 저 원래 한 번 쓰는데 PD가 500원씩 사비를 보는데 제 돈으로 300원어치. 알겠습니다. 300원어치만 써주세요. 오늘 김은종 아주 그냥 사기력 폭발합니다. 달려가는데. 이재익 PD님 요즘 신간 때문에 언론에 자주 보이시던데 압구정 소년들 카시오페의 공주를 시작으로 전작을 모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모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놈의 책이 많은지. 아니 압구정 소년들이랑 카시오페아 공주는 있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최소한 2권. 그 뒤로 10권이 더 나왔기 때문에 죄송하네요. 이재익 PD님 오늘 많은 출판사 사장님들께 요거를 메일을 보내드리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네요. 팟캐스트를 보내드리면. 그리고 네이버 호가 네이버야. 네이버 이승훈 PD님. 이건 또 탁성이 전 좋은데요. 야성과 지성의 오묘한 조화랄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네타운은 예전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아주 적극적인 문화 향유자예요. 훌륭하시네요. 이차키님, 강두성님. 자, 그리고 중요한 메일이 또 왔어요. 역시 이재익 PD님, 좀 자세를 올바로 하고 다시 들어주세요. 예. 문카루소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그때 보내주셨던 음악 전공하신 문카루소님. 아참, 저번 주에 이재익 형님이 말씀하신 영화 쇼생크 탈출 수용소에서 레코드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편지 중창이라고 하셨는데 돈 조반니가 아니라 오페라 피가로와의 결혼입니다. 나 아니라고 그랬지 그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게 이 연작이에요, 연작.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지. 저 사람 저렇게 창의적으로 정말 저 사람 크리에이터다. 아니 제목을 창의적으로 지으면 어떡해. 그래, 나 이제 거짓말쟁이 합시다. 자, 나 이제 거짓말쟁이 라이어. 나 이제 라이어. 백이 지금 그 우리
짐 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미 마이셀프 아이리를 패러디한 다음에 라이언 라이언을 패러디하고 있어 지금.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무 확신을 쳐서 얘기해서 난 믿어버렸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주번이라고 생각했어. 연결되는 스토리긴 한데. 앞으로 속지 말자. 현재 이중창. 절대 속지 않도록. 피가로의 결혼이 있죠, 맞아. 피가로의 결혼 뭐 제목이 뭐 바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문카로 손님 주셨고요. 김주연님, 이분 정말 피디님들의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이분은 이분 좀 배우셨나봐. 당신들을 PhD of Erotic Joke로 임명합니다. Erotic Joke의 박사들이라는 얘기죠. 정말 진짜 이거 지지난 방송을 듣다가 어렵네요. 탁성 이승훈 선생의 지식에 또 한 번 크리스토퍼 놀란 사람입니다. 자 2번 크리에이터 2번이에요. 아니 지난 방송 이후 굉장히 창의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방송이. 정말 만연체 얘기가 나오던 부분에서 어떤 PD님께서 무식한 기본종입니다. 앞으로 무식의 아이콘을 맡겠어요. 채만식 드립을 치셨는데 만연체가 그때 나왔잖아. 채만식도 만연체는 맞잖아. 근데 이제 만연 소설에 다 만연체. 만연체가 맞는데 채만식은 내가 찾아보니까 만연체보다는 해약체라고 하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탁성 이승훈 선생의 소리에 신경 쓰느라 나머지 두 분의 목소리는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저기 탁바야 탁바. 탁성의 완전 탁바.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네이버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표본실에 청개구리 튀어나오는 소리하고 앉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제가. 제가 알기로는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쓴 염상섭이야말로 진정한 만연체의 대가다. 내가 채만식이라고 좀 잘못 말했는데 잘못은 아니지만 태평천하 뭐 이런 약간 60-70% 맞게 말했는데 이거를 염상석 드립으로 커버하신 석학, 우리 시대 석학. 성악 전공자의 지금 이분은 국문학 한국 이승훈 선생님의 국문학 전문가네. 이 놀라운 지식에 정말 크리스토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전 카루소님의 지식이 훨씬 놀라운 것 같은데요. 우리 문 카르소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안 들을 수도 있어. 어려워서. 우리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들은 무식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몇 안 되는 진행자보다 청취자가 더 적을 수도 있는 방송, 진행자보다 청취자가 수준이 더 높은 방송이에요. 이런 팟캐스트는 찾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성실의 아이콘 자랑스럽다 진짜. 가산 디지털 단지의 빌 게이츠 최지웅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이분 제가 지난번에 메라미 그거 문자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 SBS 최고의 미녀 작가 그 차명선 작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 미녀 작가죠? 난 차명선 작가 최고인데. 어쨌든. 이직 PD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야... 저 조수경 작가? 아니야. 난 차명선 작가가 최고 미녀 작가. 이건 억지다 솔직히. 하여간 그 차명선 작가가 보내셨는데 이게 전주를 하시고 저 우리 최지웅님께서 베람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끝에다가 자짜 이걸 다루셨고요. 이렇게 근엄하신 분이. 근데 다행인 거는 차명선 작가가 이걸 듣죠 방송을. 네, 저희 방송 듣습니다. 차명선 작가는 최고의 미녀 작가죠. 누가 모르. 자 다음 유하양님, 화이트 유하양님. 이분이 저희가 그때 페르소나 얘기를 했더니 트리포와 장피에르 레오의 관계는 어떤가요? 드아넬 연작 같은 거 크크크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청취자가 우리보다 낫다는 증거예요. 저는 지금 나온 세 개의 고유명사 중에 하나의 고유명사도 모르겠어요. 단지 조금 더 부르겠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의 한계야. 이게 우리의 한계야. 트리포는 난 버섯 요리 뭐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당황스럽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자다가 고다르랑 잠꼬대를 잠꼬대를 고다르랑 얘기하실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레오스 까락스 얘기를 잠꼬대를 하실 분이에요. 이분은. 자 유재혁 과장님께서 진지한 제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유재혁 과장님이 그분이잖아. 그때 온다고 부하 직원 온다고 그러고 뻥카 치고 못 오신 분. 뻥카라고 아니야. 뻥카가 아니라. 뻥카는 뻥카지. 그분 여자분 오신다고 홍미영님, 홍지영님 온다고 그러시고 안 오셨잖아. 수지 컨셉이 좀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괜찮은데 오시지. 어쨌든 수지가 왔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수지 맞았잖아요. 예. 자, 유재영님 창의적이야. 진짜 더럽다 애들이. 진짜. 자 유재영님의 사연. 추석스러운 애들이. 자, 요거까지만 하고 영화 얘기합시다. 네네. 너무 메일이 많아서 유재영님께서 시네타운 19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이 거창해요. 정말 염치 없이 EJ 크리에이터님의 책을 공짜로 받기가 미안해서 적어도 책값이 될 만한 노동은 해야 되겠기에 이메일을 씁니다. 이분 정말 양심의 화신이야. 이승훈 PD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방송 청취율의 정책에 도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자, 이런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 기존 방송과 사뭇 달라서 어떻게 하면 롱런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1번. 1번 나왔어요. 차기 개봉작 위주의 영화 선택에서 공감 저하와 망작 선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획물을 자주 하라. 공통된 의견이 여러 개 나오네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청취층이 아무래도 PD님들 세대인 것 같아서 넓게 잡아 20대, 40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 영화, 개봉 영화를 꼬박꼬박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저희부터가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이런 진짜 상황에서 어려워요. 졸라 빡세. 졸라 빡세지. 어려워 정말. 요번에 특히 빡셌어. 요번에 나 1, 2, 3탄 다 보느라고 기절한 줄 알았어. 정말 빡세. 정말 직장인의 애환이 있어.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녹음할 때는 저는 1, 2, 3탄을 하나도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로 이재익 PD님이 2, 3편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2편보다 3편을 결국 못 봤어요. 자, 두 번째에 고칠 점. 번개의 사이드 이펙트. 정말 부작용을 또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로 이렇게 해주시는 이분이 지금 번개의 사이드 이펙트를 청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제 느낌상 번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딱 잡아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개에 참여한 분들은 최대 공감대를 느끼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 그 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재미를 못 느낀다. 번개 얘기에. 그래서 이분이 번개의 사이드 이펙트. 근데 그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유재혁 과장님이. 제가 편집을 번개긴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야. 얼마나 좋았으면. 꽤 많이 잘랐는데도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연 작성의 부담감. 사연 작성이 부담스러우시대요. 이렇게 작성하니까 부담스러워. 아니 지금 논문을 쓰는데 지금 한 줄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한 줄 보내시는 게 아니라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건 책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하고 이제 영화 얘기 좀 하죠. 이거 이 얘기 제가 잠깐 할게요. 방송이 오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장님이 제작비 좀 주시면 저희가 오래 할 텐데. 할수 있죠. 안 주시죠. 사실은 방송인의 애환이 우리가 묻어 있어요, 정말. 저기 이재익 PD 지금 컬투쇼라는 엄청난 프로를 맡고 있고 이승훈 PD 지금 시네타운 19, 시네타운 또 뮤직하이라고 하죠. 뮤직하이. 정말 어렵게들 고생들 하고 계신데 진행비만 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왜 당신 프로그램 안 해? 왜? 이게 내 프로그램이다. 왜 말을 못 해? 저요? 희망사항 북두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이거 공약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방송에 문자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앞에다 말머리는 자짜를 달아주세요. 만약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그분들께 제가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나처럼 될 수 있어. 난 2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스물 몇 건? 자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출판사에다가 70% 가격으로 사야죠. 망했네. 그럼 우리가 돈 3분의 1씩 나눠야 되나? 에이 사람아. 괜찮아요? 괜찮아. 없어 보이게. 알겠습니다. 그 메일 남은 거랑 아이튠즈 리뷰 뭐 이런 거는 저 방송 끝날 때 다시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요. 네,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그거 왜 안 해요? 저 소식, 연예계 소식. 연예계 소식 뭐 있어요? 없을 것 같아서. 연예계 소식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다음 연예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라나 오셔스키 개명하셨죠? 우리 라나 오셔스키님이 빨간 머리를 하고 보셨어요 사실? 네,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정말. 이분은 진작하실 걸 그랬어. 좋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그 바운드 영화. 데뷔작. 바운드. 보셨죠? 그때부터도 약간 뭐 그런 코드가 약간 묻어나긴 했는데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 이번에 시사회를 이제 북미 시사회를 한 거거든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그 배두나 씨가 주연한 거 아닌가요? 네, 배두나 씨가 주연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배두나 씨가 출연하는. 네. 근데 진짜 그 워쇼스키 형제사상 최고 걸작이라는 남매라고 수정해 주세요. 야 진짜 땡긴다 그거. 남매사상. 그거 완전 땡긴다. 저는 사실 제목이 일단 클라우드 아틀라스 이래가 되게 별로였고 여러 가지로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뭐 제일 좋아요? 워쇼스키 그 작품 중에서. 매트릭스를 제가 2위로 꼽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할 말 없는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싸이 군이 이 자랑스러운 싸이 군이 엘렌 쇼에까지 등장해가지고 아침 기사 또 들어. 빵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엘렌 디저너스. 안 해. 역시 네이버야. 저 너무 좋아했어요. 옛날에 난 몰랐는데 기사 보고 알았어. 엘렌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엘렌이라는 시트콤을 했었어요. 그게 자기 이름. 저 동화 방송에서 96년도에 방송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ABC에서 방송됐고.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그 세븐데이즈 에잇나잇인가, 예. 식스데이즈 세븐나잇인가, NAC. NAC랑 사귀기도 했고. 사귄다고 했는데 그거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둘이 헤어졌어요. 그 NAC가 자기는 사실은 남자가 더 좋습니다. 하면서 남자한테 떠나거든요. 그래. 자존심의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대. 근데 그거를 가지고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토크쇼 같은데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NAC가 그립지 않고 뭐 자기는 관심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가 꼭 있다고 해서 노래를 들려달래요. Hammer to Fall. 정말 그분이 진짜 웃긴 분이에요, 엘렌이. 너무 재밌지. 자기 이름으로 그 쇼도 갖고 남분일세. 남분이야. 근데 읽기가 너무 어려워. 그 성이 디제너스가 드자라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엘렌이라고 하자. 엘렌. 근데 옛날에 그 김영모 PD가 그랬잖아요. 흑인에게 간 남자친구와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는 안 돌아온다고. 근데 저 NAC는 여자에게 간 여자친구도 여자에게 간 여자친구는 돌아갈 수도 있는 남자에게 간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돌아왔잖아. 돌아왔으니까. 돌아갔어.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에게 간 여자친구는 언제든 여자에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나 본데? 아니, 자꾸 요즘 그런 그 문명의 발달에 따라 기구들이 점점 좋아지니까. 경험이 있네요. 경험이 있어요. 문명의 발달. 자, 다양한 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경 전문으로서 또 요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요즘 애시틴 커처가 애걸복걸 한답니다. 데미 무어에게.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속삭인대요. 근데 전화를 받아요? 보통은 전화 안 받잖아. 전화 받는데 매일 사랑한다고 속삭인대. 이혼해달라고. 이 새끼 오늘 대박이다. 옛날에 그 둘이 김우정 씨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아까 오늘 멘트가 날아다녀. 내가 보기에는 학사였고 진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좀 있으면 박사 학위를 받을 것 같아. 멘트가 콜트야. 이분이 정말 최근에 밀라 쿠니스라는 여자배우에 푹 빠져가지고 데미 무어한테 막 이혼하고 싶은데 데미 무어는 나 이혼 절대로 안 시켜준다. 한 번 했으니까. 엄청 좋아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그 애시틴 커처랑 걔 누구지? 브루스 윌리스랑 둘이 막 만나가지고 멋쩍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가능할까 싶어요. 안 되죠. 힘들지 우리나라는. 쌍욕 먹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상해봐요. 고유명사 넣지 말고 상상해봐요. 우리가 아는 그분과 우리가 아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어. 뭐 그래갖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지? 어렵겠지. 어려워요. 이니셜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되겠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다음 주 영화 광해 할 거죠? 아니 이 사람 당신 하나 먹어. 크리에이터 얘다 먹어라. 크리에이터. 야 크리에이터를 먹어. 주워 먹어 빨리. 쩝쩝쩝. 이 사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좋아. 아이고. 참고로 제가 그 이정진 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정진 씨를 섭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이제 저랑 주고 받으니까 그 영화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정진 씨 섭외한다고 얘기한 시점과 현 시점 사이에는 너무 다르죠.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 황금사자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힘들 수 있어요. 계속 이제 톡하면서 오면은 갈 데가 몇 군데 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다 가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수상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역시 베니스의 황금사자는 이게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화제라면서요. 베니스 황금사자상은 크리에이터도 망신당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굴욕 주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힘드네요. 컬투쇼라도 섭외하기 위해서 이런 톡을 제가 남겼어요. 이 배우님 축하해요. 감독님이 완전 좋아하겠다. 귀국하면 꼭 들려줘. 관객 플러스 20만 해줄게. 이렇게 톡을 남겼어요. 근데 왜 반말해?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황금사자인데. 그래서 저 좀 남기려다 보니까 갑자기 존댓말 아주 경화체를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연예인들 왜 이렇게 처음에 신인으로 왔을 때 만났을 때랑 큰 다음에 뜨고 나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회사에 변진선 PD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변진선? 나 누군지 알아요. 네. 그 양반이 옛날에 저 김병욱 PD 밑에서 순풍산부인과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특히 송혜교 씨랑 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교야 이랬는데 순풍이 끝나고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한 지금부터 4년쯤 전에 송혜교 씨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 힘들어요. 또 이게 너무 갑자기 잘 나가게 돼도 말을 높이고 싶지만 너무 늙어 보여도 갑자기. 오랜만에 저 누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누굴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서 누나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누굴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오늘도 30분 만에 들어가네요. 네. 이거. 오늘 영화 본 레거시. 벌써 이게 본도 그냥 발음하면 안 될 것 같아. 거기 영화 보면 꼭 본 발음이 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 레거시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전편이랑 엮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전편이랑 엮어서 지금 이 말하자면은 미국 어떤 그 첩보 기관입니다. CIA라고 나와요. CIA로 나오죠. 첩보 기관에서 이제 그 정말 비밀리에 그 말하자면 킬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첩보 요원들이에요. 그 요원들을 비밀리에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요원들 중에 이제 1편을 시작하는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이 있죠. 물론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패스포트만 6개라고 나옵니다. 온갖 나라에 그런 요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 영화들 시리즈는 사실 그 조직과 이 그 조직에 튕겨나간 요원과의 대결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원에서 이제 제이슨 본과 이 1, 2, 3 넘어가면서 이렇게 대결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말고 또 다른 본이 있었다라는 카피에서 보이듯이 이제 우리 그 누구야 다시 이름이 잘 제레미 레너가 이제 그 또 다른 여기서 이제 요원으로 나왔는데 이 요원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약을 받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 편에 사실은 저는 약보다 의학 드라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돼요. 나는 저 화이자 제공인 줄 알았어. 모양도 비슷하고 다 그 생각했구나. 그래서 한 중간 좀 보다 보니까 나 화이자가 이건... 적어도 제작비의 3분의 1은 됐구나. 왜냐하면 그게 특허권이 해제됐잖아요. 특허권이 해제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니 나 그 파란 약은 모양하고 너무 똑같아. 특허권이 그 해제되면서 점유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자주 쓰시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굉장히 잘하시나 본데. 뭐 잘 되나 뭐 이런 약도 있잖아. 자이데나인가? 약 이름이 자이데나 잘 되냐? 이름 죽이는 건 그게 아니라 인나그라랑 어서그라. 어서그라가 죽이는데요? 하여튼 뭐 효능은 모르겠지만 하그라도 있어요. 서그라 뭐 다 나오겠네. 서그라.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그 약을 이제 찾는 게 사실은 이번 그 레거시 시리즈의 사실은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녹색 알약과 파란 알약을 이제 정기적으로 먹어야지 이제 몸의 그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의 약들이 이제 요원에게 공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직에서 튕겨나가면서 그 약을 못 먹게 돼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오고 요원으로서의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펑션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아까 얘기하셨던 유식한 말도 막 나와 오늘. 그래서 그 약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예전에 우리 그 직장인들 정기 검진 받듯이 요원들이 받는 검진 센터가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데 그 검진 센터에서 알게 된 아리따운 연구원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예뻐요. 연구원이 그렇게 예쁘다. 말도 안 돼. 야, 근데 진짜. 이 배우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레이첼 와이즈? 레이첼 와이즈 나 보고 아니 나 원래 나도 많이 봤는데 너무 예쁘게. 왜 이렇게 예쁘지? 원래도 예뻤어요. 나 사랑이 빠질 뻔했어 진짜. 원래도 예뻤어. 하여튼 그 연구원 레이첼 와이즈가 분한 그 연구원과 이제 그 약을 찾을 수는 없고 더 이상 없고 그 약과 똑같은 효과를 이용해서 아예 몸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심어버리는 걸 하기 위해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연히 둘을 쫓게 되는 그 요원들, 킬러들 그와 이제 같은 역할을 수행하던 아직 조직 안에 있는 요원들과의 추격전 끝에 결국 그 공장에서 그 바이러스 심는데 성공하고 그 요원들을 따돌리고 둘은 거의 뭐 사랑의 미랑선 같은 느낌으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영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본 시리즈가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 아이덴티티는 그 본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과정이고 본 수프리머시는 본이 자기의 여자친구가 죽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요원인데 네가 나를 건드려 빡쳤어. 복수하는. 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고 본 얼티메이텀은 본의 최후 통첩, 얼티메이텀이 최후 통첩이라는 뜻이잖아요. 본이 니들 다 이제 망했어. 그러고선 걔들한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서 걔들을 다 날려버린 블랙브라이어 프로젝트랑 트랜스톰프를 날려버리는 이거거든요. 또 이걸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원작이 로버트 러들럼 소설이 이제 원작인데 원 제목은 본 아이덴티티고 80년대였나 90년대 초반이었나 고려원 우리 해적판을 내기로 해적판을 내지만 해적판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고려원에서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습니다. 이 본 시리즈 1, 2, 3의 내용이 사실은 원 내용만 제목이 똑같지만 1, 2, 3 내용이 그 소설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셈이고요.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버트 러들럼이 2001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작가들이 이제 이어서 쓰는 게 있어요. 본 레거시나 뭐 이런 걸 리던던시 뭐 이런 걸 이어서 쓰는데 그거를 쓴 거 중에 본 레거시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아까 그 잃어버린 얼굴? 네, 잃어버린 얼굴. 그리고 지금만 가지고는 그 이원호 씨 소설 같네요. 네. 강한 남자. 그래서 되게 재미없어 보여. 제목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책에 아니 이원호보다는 하병무 작품 소설.
좋은데? 검은색 표지에다가 이렇게 약간 주황색 분위기로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잃어버린 얼굴 이렇게 써있으니까 정말 읽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전 예전에. 이게 또 TV 시리즈도 된 적이 있는데 본 적 있나요? 전 보진 못했어요. TV 시리즈. 저도 TV는 못 봤어요. 시리즈물은. 하여튼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이어지는 얘기고 아까 줄거리는 이재익 PD님 소개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종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말 최고의 스피노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칭찬이기도 하지만 욕이기도 해요. 뭐냐면 최고라는 말이 붙긴 붙지만 결국은 스피노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 시리즈의 그 정수나 본 시리즈의 본령에는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작품이지만 스피노프라는 그 멍해를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은. 이승훈 PD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똑같아요. 잘 만든 스피노프 영화인데 그게 이제 본 시리즈가 그 가지고 있었던 미덕 같은 거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는 그게 있었어요. 이 감독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시리즈들을 되게 의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토니 길로이 감독이 사실은 1, 2, 3의 각본을 쓰신 분이잖아요. 다 참여를 했죠. 다 쓰신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 시리즈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고뇌가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첫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의 첫 장면과 얼티메이텀의 끝 장면이랑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에 이렇게 쭉 떠 있는 쭉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게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 시리즈가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네. 왜 뭘로 올라 있냐면 1, 2, 3 영화에서 전부 마지막 장면에 똑같은 음악이 쓰인 시리즈로.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즈 맞죠? 그게 쓰인. 그 마지막 장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거기서 끝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난 다음 시퀀스로 넘어간 줄 알고 무슨 시퀀스로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이러길래 거기서 사실은 1, 2, 3에서는 그 음악이 쓰이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딱 쓰이거든요. 그 음악이 나올 만해 너무 잘 어울려. 특히 3에서는 계속 멈춰있던 맷 데이먼이 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기 시작할 때 그 감동은 되게 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음악이 너무 뜬금이야. 이승훈 PD 그거 옛날에 벨소리 쓰지 않았어요? 네, 저 벨소리를 썼어요. 그게 왜 벨소리를 썼냐면 그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 본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 올 때만 이제 그 음악이 흐르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도. 네, 그게 왜 본인지하면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도. 이거는 편집을 할지 말지 제가 고민할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살아있네. 어쨌든 본 시리즈에 이거 있었던 마지막에 흐를 때 그 음악의 감동이 없이 이거 끝난 거야? 여기 음악이 이거 왜 흐르지? 거기서 굳이 그 음악 쓰지 않아도 됐던 것 같은데 맞아. 1, 2, 3를 너무 의식한 거예요. 우리 그 가산의 빌 게이츠 최주영님도 이 음악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모비의 이미 음악은. 남겼어요. 이미 저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강박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근데 뭐 재밌었어요. 시간 잘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짧은 영화 아니거든요. 2시간 20분. 근데 진짜 짧게 느껴지죠. 되게 짧게 느껴져. 근데 짧게 느껴지는 거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언제 이 메인 이벤트가 기다리나. 나는 거기서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넣은 게 그 끝일 줄을 몰랐어. 이야기에 넣고 뭔가를 쳐들어 갈 줄 알았어. 적어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다시 갈 줄 알았어. 나는 그 마닐라 바닷가에서 끝날 줄 몰랐네 정말. 그래서 이거를 나 참 몰랐네. 속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속편이 나올 영화는 아닌 것 이미 같아요. 너무 늙으셨어요. 난 사실은 진짜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그 배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그 허틀라커 같은 거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눈여겨본 배우가 아닌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배우인데 이병 맞게 늙었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적어도 그 맷 데이먼 같은 경우에는 1, 2, 3편까지 꾸준히 그 미모가 유지가 돼요. 잘생겼어요. 일단 요원인데 잘생겼고 여자들이 fall in love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 근데 참 그 연구원과 이게 연구원이 너무 이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이뻐서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1, 2, 3에서는 여자들이 되게 못생겼어. 특히 원에서 깜짝 놀라죠. 맷 데이먼 너무 아까워가지고 영화를 중간에 보다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맷 데이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본 시리즈가 사실 007 시리즈 이후에 거의 버금가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넘어섰다고 봐야죠. 뭐 넘어섰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이 물론 그 폴 그린그라스라는 감독의 역량도 있지만 저는 맷 데이먼의 캐스팅이야말로 이 최고죠. 시리즈를 말하자면 007 시리즈의 버금가는 또는 넘어서는 시리즈로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맷 데이먼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전혀 다른 색깔의 연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동안에 비교할 수 계속- 있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리고 퀸을 보면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퀸의 거의 동의어처럼 우리 특히 그쵸. 많은 팬들에게 물론 4명의 멤버가 다 훌륭하지만 근데 퀸이 라이브 앨범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처음에 킬러스부터 킬러 시작해가지고 앨범 너무 매직 그다음 몬트리올 되게 많은데 한 4장인가 공식적으로 좋아요, 낸 다 거 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2006년인가 7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폴 로저스라는 또 역시 프레디 머큐리 못지 않은 블루스락의 대가인 보컬리스트가 리유니언을 해가지고 같이 나머지 퀸 멤버 3명이랑 같이 그룹을 돌아요. 챔피언 공연을 네. 돌아요. 그래서 챔피언스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실황 앨범이 나와요. 라이브 앨범이. 너무 연주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지. 그런데 퀸 노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노래도 잘 불렀어요. 워낙 성량 좋고 락커기 때문에 노래 다 소화했어. 다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DVD도 보고 음악도 다 다시 들어봤는데 참 좋은데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역시 저도 같은 걸 느꼈어요. 맷 데이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맷 데이먼의 그 미모를 넘어서는 미남 배우가 아니라서 그런지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맷 데이먼은 그 전복되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되게 그동안 모범생 역할만 하다가 요원으로서 갑자기 돌변하는 그 맛이 있었거든. 이 사람은 워낙에 터프한 군인 이런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호크니 뭐니 원래 요원 같은 사람이야 말하자면. 사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맷 데이먼은 미쳤어요. 뭐가 미쳤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재훈이 왜 작년에 이제 우리 핫했던 배우가 이재훈이잖아요. 네. 이재훈이 데뷔를 뭐 예를 들면 뭐 고지전으로 했다 아니면 파수꾼으로 했다. 파수꾼을 했지만 파수꾼으로 데뷔를 하면서 대종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종상이 주연상이 아니고 각본상을 받았어. 파수꾼.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랬다고 식인 쳐. 거죠. 맷 데이먼 미친 맷 데이먼은 구디런팅에서 구디런팅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해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게 아니고 각본상을 받습니다. 뭐야 이건. 공동 각본이죠. 그 친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떡대 친구하고. 잘라도 웬만큼 잘라야지. 어디 나왔더라? 하버드 출신인가? 얘가? 하버드가 예일인가 뭐 그런 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는 각본가도 대단한 건데 이재 PD님 뭐 상 받으신 거 죄송합니다. 있어요. 왜 이래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작으로 각본상을 아카데미 그것도 딴 상도 아니야.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람이 사실은 주연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놀라운 배우라는 게 일단 맷 데이먼이 놀라운 배우라는 걸 둘째치고 본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스파이 영화하고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스파이 영화하고도 관련된 건데 스파이 영화에서 주연이 제가 생각에는 꼭이라고까지는 못해도 거의 꼭 갖춰야 되는 미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호성이 있어야 돼. 모호성. 예를 들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 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007도 사실 그렇잖아요. 약간 나쁜 남자잖아요. 모호한 면이 있잖아요. 영어로 앰비규어리라고. 앰비규어리. 양가성 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졸업장 바꾸시죠. 졸업장 필요가 없어 나는. 졸업장이 날 부끄러워해. 그런 모호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스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정체성을 알 수 없어야지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스파이의 정체성이죠. 그게 스파이 정체성이죠. 알 수 없는 게 스파이의 정체성이 이재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제레미 레너 얼굴 자체가 되게 성실하고 되게 정답. 누가 봐도 군인처럼 생겼어요. 누가 봐도 특수요원. 뭐 델타 포스나 뭐 이런 특수요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스파이 역할을 하고 비밀스러운 과거를 갖기에는 얼굴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뭐 궁금하지가 않은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션 임파서블 생각도 많이 나는데 미션 임파서블에도 사실은 약간 과거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누가 봐도 좋은 동료잖아요. 좋은 동료인데 막 미스테리어스하게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호성을 그러니까 제레미 레너란 배우가 저는 좋은 배우고 사실 나이 많은 건 문제가 별로 아니었던 나이 많은 거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모호성이 없어서 스파이 영화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사람 같잖아요. 얘가 나쁜 짓을 저지를 거예요. 본 같은 경우는 얘가 위태위태해 보여서 뭔가 얘가 순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총을 왜 그 2하고 3에도 보면 너 왜 안 쐈니 하는 장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총을 자동차가 꽝 부딪혔을 때 총을 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쏘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안 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레미 레너가 총을 겨누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안 쏠 것 같다. 쏠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그 스파이라는 이런 정체성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제일 정체성하고 제일 맞지 않는 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본 시리즈의 그 주연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우가 나쁜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지 이렇게 한참 얘기했는데 그냥 매력이 없는 거야. 주인공으로서 야, 매력이 없어요. 창의적인 것도 좋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한 거야. 배려 없는 새끼. 사람아, 크리에이터의 길은 욕을 먹으면서 가는 길이야. 마지막 길. 크리에이터는 골고다의 언덕. 짓밟고 가는 길이야. 골고다의 언덕 이 사람. 골고다의 그렇구나. 언덕. 십자가를 지고.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끼얹고 그럼. 손가락을 넣고 벌리는 이게 그럼. 참 크리에이터의 그게 길이다. 크리에이터의 길이야. 제가 그걸 알아두라고. 몰랐네요. 이번에 저 언급돼야 될 부분이 저는 감독 교체 부분을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토니 길로이 감독. 근데 이번에 액션씬 같은 거 잘 찍었는데 이 드라마 트루기를 다루는 이게 좀. 근데 부족하지 액션씬은 않아? 또 이게 있어요. 그 우리 강남역 장면도 나오고 하잖아요. 폴 그린글라스 감독이 굉장히 다 충고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왜 오토바이 액션 장면 보면은 누가 봐도 폴 그린글라스가 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잘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폴 그린글라스 감독이랑 뭐 덕 라이먼도 그렇지만 폴 그린글라스가 되게 많이 붙어서 코치를 해줬대요. 한국을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같이 오셨대요. 폴 1, 감독이. 2, 3편의 무술 감독이 그대로 이번에도 무술 감독을 합니다. 말하자면 액션 감독을 해요 그대로. 근데 무술 장면은 좀 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액션 그런 감독. 거 치고는 그럼 못 만든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오토바이 그 액션은 정도 스텝 가지고 만들었다면 오토바이 액션은 거의 따라잡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어허. 본 시리즈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 액션 장면은 사실은 본 시리즈가 되게 획기적이에요. 아이덴티티가 처음 되게 획기적이었던 게 되게 간결한 액션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카메라 워킹 엄청나게 흔들리는 지저분하게 안 카메라 워킹. 싸우고 한 칼에 끝내는. 저는 사실 폴 그린글라스 감독을 데모찌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데모찌의 신이에요. 그분은 정말 데모찌의 갓. 정말 신이야. 가독 데모찌. 이분만큼 데모찌를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데모찌하고 빠른 편집에 있어서는 뭐 따라갈 분. 그러니까 데모찌라는 게 사실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핸드헬드라고 우리 데모찌 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으로 한밤의 TV연애라는 프로를 맡아가지고 하마스키 날 때 아니죠? 아니 그 전이야. 그 몇 년 전이야. 처음으로 이제 촬영을 나가는데 처음으로 혼자 촬영을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한밤의 TV연애 특성상 이렇게 선배들하고 같이 나가서 배우는 과정이 없고 그냥 혼자 막 나가요. 처음부터 나가는데 갑자기 일부러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ENG 촬영 감독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떻게 데모찌로 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그냥 데모찌가 뭐예요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데모찌로 갈까 그래서 뭐 그냥 재밌는데 얘기. 그냥 저기 뭐 편하게 데모찌로 가시죠. 원래 편하게는 트라이포드 다리를 놓고 찍어야 이 카메라 감독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선배님 편하시게 데모찌로 가죠. 정말 이게 데모찌의 추억이 있어요. 이게 데모찌라는 게 뭐냐면 카메라맨들이 어깨에다가 카메라를 걸고서 핸드헬드로 찍는 걸 데모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핸드헬드 데모찌의 특징은 이렇게 그 화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흔들리는데 트라이포드에 비하면 안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현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대신에 내가 마치 그 사건 현장에 있는 듯한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되죠. 그 인물과 동일 시선. 예를 들자면 이것도 뭐 이승훈 PD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24 시리즈 아시죠? 24 시리즈도 단 한 컷도 예외 없이 핸드헬드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컷도 트라이포드에 세운 게 없어요. 사실은 본 같은 경우는 가끔 쓰여요. 그 트라이포드나 뭐 이런 게 이동차나 이런 게 쓰이는데 24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컷도 없죠. 풀샷도 단 한 컷도. 풀샷도 전부 핸들드로 하는.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맨이 약간 일부러 흔들어줘요. 안 흔들고 버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극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그 롯데리아에 앉아가지고 불고기 버거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 만약에 똑같은 이번에 레가시 영화에 여기서 제레미 레네가 아니고 맷 데이먼이 쏙 들어가 있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맷 데이먼이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폴 그린글라스도 그대로 참여를 했었을 것 같아. 그게 맞아요. 섭외가 안 돼서 내가 봤을 때 포기한 거 아닌가? 섭외가 안 된 게 아니고 폴 그린글라스가 빠진다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꾸로? 네, 폴 그린글라스 감독이 나는 이제 딴 거 좀 찍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맷 데이먼이 그럼 나도 안 하겠다. 폴 감독, 그러니까 폴 감독에 대한 맷 데이먼의 신뢰가 되게 절대적이거든요. 적어도 이 시리즈에서만큼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데모찌의 신이니까. 갓 오브 데모찌. 그리고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사실 감독 신뢰하는 감독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다음이 저는 폴 그린글라스거든요. 그린존 보셨어요? 그린존도 봤고요. UA93이라고 그 9.11 사건 비슷한 거를 다룬 플라이트 93이라고 우리나라 개봉해. 그것도 봤고 하는데 저는 이 감독 영화가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 사실 1, 2, 3 우리 한번
그 어느 시리즈가 제일 좋았고 이거 동스를 한번 1, 2, 3, 4를 등수를 매겨보죠. 저는 과감하게 네. 사실은 최근에 그 채널 시즈빈가 어디서 스프리머시를 봤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진 못했고 이번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덴티티를 1위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만듦새는 떨어지는 건 인정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1편을 꼽아요. 저는 최고의 작품. 저도 그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최고를 원으로 꼽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원을 최고로 꼽는 게 그 정서가 좋아요. 저는 액션은 물론 다 떨어져요.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스케일 이런 거는 뭐 비교도 안 되고 몇 배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3를 내가 다시 봐야겠어. 3를 잘 못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등수를 매기면 3, 2, 1, 4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이 시선이 다른 거죠. 약간 저 만듦새, 웰메이드. 아니 웰메이드로 그 주제 저는 주제 의식을 꽤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사실은 주제 의식 같은 거는 그냥 잘 만든 액션 영화. 정서가 좋아 난 정서가. 네, 정서도 좋고 뭐 한데 잘 만든 액션 영화 이런 느낌인데 2, 3는 되게 그 질문을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래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는 거장의 느낌이 들고 대작의 느낌이 들고 해서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피곤해 보이는 건 좀 쉬어. 자, 스프리머시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또 특이한 부분인데 2하고 3가 보통 이제 그 시리즈들 보면 이렇게 속편이 나올 때는 시간이 붙어 있는 시간, 예를 들면 카지노 로얄과 퀀텀 오브 솔라스 007처럼 붙어 있는 시간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몇 년 뒤에 벌어진 사건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수프리머시와 얼티메이텀은 그게 아니에요. 겹쳐 있어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갑자기 2의 마지막 장면이 3의 한 20분쯤 지나서 나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묘한 시리즈는 뭐 특징도 있죠, 사실. 그렇지. 말하자면은 저 퀸틴 타란티노의 펄픽션처럼 한 영화에서 시간 타임 슬라이스가 겹쳐지는 것처럼 한 시리즈로 봤을 때 미리 나왔던 거지. 그게 90년대 초에 많이 쓰던 그런 방식인데 소설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때 왜 포스터 모더니즘 한참 유행할 때 뭐 무슨 뭐 틀을 해체하고 막 이런 거에서 한참 많이 하던 그걸 건데. 가장 적절하게 활용했던 시리즈가 MBC의 테마 게임이라고. 뭐가 나오려나 했는데 김국진 PD 오늘 멘트가 날아다녀. 테마 게임이라고 적절히 활용을 했었죠. 그거를. 좋았죠. 당신 데모지신이 아니라 오늘은 멘트이시냐. 창의력의 신. 창의력의 신으로. 핸드힐드 애드립인데 오늘? 좋은데? 근데 나는 강남역 신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어. 근데 난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실망스러운 거야. 그 초반에 등장하는 풀샷은 그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지나서 맞아요. 삼성역 위에서 찍은 겁니다. 헬기로 찍은 거서 아이파크 두 개가 살짝 보이죠. 그 소문도 있었어요. 어떤? 맷 데이먼이 강남역이 떴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나 제레미 레너가 강남역이 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여자 나오는데 그 여자도 심지어 미국 배우야.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나 지금 가는데 얘기 들었어.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한국말 발음으로 김대 데니얼보다도 한국말을 더 못해. 중국 배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한국말을 못해. 요원이 데니얼 대 김보다도 못하는. 김대 데니얼. 그런 요원들은 그 영화 출연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러게. 궁금해 그냥. 우리나라 탤런트였으면 훨씬 다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요번에 사실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에도 되게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그런 장면을 엑스트라 그렇게 많이 동원해서 찍는다든지 진짜. 아니면 태국에서 그렇게 차들을 깔까? 그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마닐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길 막고 이걸 찍으려면 경찰부터 시작해서 진짜 대박인 거지.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헐리우드의 이런 행정 능력에 되게 감탄했어요. 사실. 이 영화 외적인 요소인데 맞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영화를 강남대로를 막고 찍는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허가 안 나와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그걸 하더라고요. 마닐라에서도 하고 강남역에서도 하고. 요즘 드라마 좀 큰 사이즈 큰 거 할 때는 가끔 광화문에서 찍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광화문은 사실은 정책이랑 관련된 거라서 그게 좀 다른 부분. 강병규가 막 등장하고 조폭이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힘든데 하여튼 그렇게 찍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난 이승우 PD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영화 감독이라는 게 감독직을 맡게 되면은 두 가지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시나리오 작가들은 보통 이재익 PD는 시나리오 작업만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만 신경 써.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만 신경을 쓰시잖아요. 크리에이티브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감독이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까? 예를 들어서 63빌딩에서 누가 떨어진다라는 시나리오를 쉽게 쓸 수도 있지만 감독이 되면은 63빌딩을 섭외해야죠. 그 높은 데서 과연 뭐 어떤 안전장치를 달고 떨어뜨릴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토니 길로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전에 폴 그린그래스가 워낙 뛰어난 감독이지만 예를 들면 63빌딩 예로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래요. 63빌딩 위에는 방공포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63빌딩 위에서 서 있는 장면을 찍으려면 방공포대 국방부의 허가를 가리거나 지우거나 뭐 방공포대 다 지우고 가리고 국방부 허가를 허가 받고 거기서 졸라 귀찮아지죠. 이거를 다 올리고 장비를 지미집 같은 거 다 올리고
찍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이번에 토니 길로이한테 실망을 한 게 차라리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작품들은 오히려 크리에이티브가 살아 있는데 본인이 감독을 맡으니까 오히려 그런 다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소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멀리 있고. 못 가고 크게 못 만들고 깊이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저는 퀸틴 타란티노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옛날에 시나리오 작품들을 훨씬 좋아해요. 최근에 돌아가신 토니 스콧의 트루 로맨스 보셨어요? 좋죠. 죽이지 그거는. 크리스찬 슬레이터 나왔던 그 영화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 시나리오가 퀸틴 타란티노인데 정말 어릴 때 쓴 거. 너무 잘 썼죠. 너무 잘 썼어. 그 때. 치기 어린 게 젊은 것도 보이잖아요. 아니고 어릴 때 쓴 거. 근데 이걸 만약에 묵혀뒀다가 나중에 제작을 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제 첫 영화가 그거 보고 베낀 거예요. 질주라고 베꼈는데 아무도 베낀지 몰라요. 표절을 난 혹시 표절 의혹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재익 PD님은 베껴도 베낀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 데모치의 신이 저 유명합니다. 이분을 저 우라카이 신으로 우라카이 신으로 저분은 뭐 우라카이 감사하다는 신이에요. 말씀을 드리면서 기분은 존나 찜찜하지만 어쨌든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는 박훈정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박훈정 시나리오 작가가 부당거래라는 걸작을 내놨는데 자기가 찍은 혈투라는 작품은 정말 그 망작이죠, 망작이고 이게 이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 작가는 어쨌든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만 신경을 쓰니까 확실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을 감독이라는 부분은 잘 조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그 쭉 보면서 저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은 이게 강박이 영화를 망칠 수 있다는 게 아까 그 이승훈 PD가 정확한 지적을 했지만 어떤 그 형식과 또 지점들에 대한 강박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스토리를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많이 써서 그런지 이거는 요원이 자신의 그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고 그다음에 뭐 이 대결하는 이런 스토리를 머리에 딱 박아놓으니까 너무 집착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 약에 대해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약 얘기가 감독직을 수락한 그 배경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1, 2, 3편의 시나리오 작가라는 이유로 만약에 감독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강박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많이 발목을 잡아서 강박이 아니고 의외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잖아요. 자기 작품이었으니까 그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걸어놓고 가는 장면 있잖아. 자기 약통 딱 걸어놓고 가는 장면. 그건 걸어놓고 가면 끝나는 건데 또 굳이 와서 그걸 확인을 하고 약을 그러니까 또 찍어주고 확인하고 뭐 이런다. 내가 볼 때 화이자에서 협찬받았거나 죄송한 얘기지만 토니 길로이 씨가 발기부전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강하게 수식해 보면서 스파이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스파이 영화들 좋아하세요? 그 김은정 PD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되게 좋았다고 그러니까 스파이 영화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007 시리즈 아니 그러니까 007 시리즈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한다. 하드한 그런 걸 좋아해요. 하드한 시리즈.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하드보일드한 느낌. 건조한 거. 완전 건조한 거. 물 전혀 안 묻어나는. 이재익 PD님은? 저는 미션 좋아해요. 미션 임파서블? 특히 전 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수없이 돌려봐서 원을 그거 너무 재밌었고. 근데 본 시리즈 좋아하는데 이건 사실 스파이 영화라기보다는 스파이 영화의 전형성이랑 굉장히 위배된 내용이에요. 이건 사실은. 액션 영화죠. 스파이가 자기 그 가족들하고 싸우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스파이 영화들하고. 스파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 아까 모호성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모호성 말고 또 중요한 부분이 긴장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쏠지 안 쏠지 모르고 터질지 안 터질지 배신할지 배신 안 할지 모르는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앰비규어티에 의해서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나 이 친구 오늘 그냥 천재인데 천재로 그런 긴장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마닐라로 도망갈 때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때 사실은 잡힐지 안 잡힐지 막 애매모호한데 겨우겨우 빠져나가서 도망을 마닐라로 가서 제약회사에 침투하고 이런 부분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도망갔잖아요. 얘들이 뒤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고. 전문용어로 쪼는 맛이 없었어요. 그 공항 이제 들어가는 그 시퀀스가 너무 길어요. 그 자세히 봤어요? 네, 봤어요. 교차 편집으로 나오는데 이쪽 애들은 공항에 들어가는 씬이 나오고 그쪽 그 본부 애들은 또 얘를 잡고 뭐 스크린에 불러내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볼 땐 생략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바로 마닐라로 갔어야 해. 그리고 마닐라로 가서도 공장에서 별로 잡힐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거기서 막 잡힐 것 같고 안 잡힐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을 좀 살리지 못한 게 아니었나. 아니 명색이 지금 본 시리즈의 주인공인데 태국 경비원 3명 보내고 이거는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모독? 필리핀. 필리핀 마닐라 경찰 3명 보내고 이건 너무해. 너무 만만하게 본 거지.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공장장도 무슨 비만 아저씨 과체중 환자를 거기다 앉혀놓고 말이야.
안 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너무 봐줬어.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영화 외적으로 이거 느낀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냉전 시대에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어서 국가와 싸우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스파이 영화가 사실은 끝났다고 그랬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국가 대 개인의 대결로,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것이, 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을 억압하는가, 이런 장치, 이런 갈등 구도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하고 살아가게 싸우기가 힘든가. 그 얘기가 범 시리즈에 말하자면 본령 중에 하나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안보와 애국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인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맨날 애국을 외치고 자살할 때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애국자야.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가진 힘들을 시스템 안에서 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항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뭐 어떤 얘기냐면은 진실과 거짓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본과 여기 CIA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CIA는 99%가 거짓말이에요. 하는 얘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1%밖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같은 경우는 99%가 진실이고 1% 정도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진 쪽에서는 제 1% 거짓말을 확대시켜서 쟤는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나의 1%의 진실을 가지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처럼 몰아가서 가능하지. 시스템이 엄청나다면. 개인이 그런 걸 대항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가를 하나의 인체로 본다면은 그런 양심적이고 뛰어난 개인은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하나의 인체라고 보면,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존재가 유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양심적인 개인은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 게 오히려 암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인데, 저는 암이라기보다는 편도선에 비유하고 싶네요. 오늘 아주 그냥 작정하고 왔구만. 편도선이 부으면서 이게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 너 너무 몸살났다. 편도선 같은 기능이 아닌가. 근데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언뜻 떠오른 게, 제가 좋아하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던, 정확하게 이건 시리즈는 아니에요. 탐 클랜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미국에. 서버브 울피어스. 그 사람의 작품들 중에 페이트리엇 게임, 너무 유명한 시리즈죠. 긴급 명령, 이런 시리즈들이 한때 쫙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당시에. 약간 좀 하다하면서, 왜냐면 해리슨 포드 자체가 어떤 액션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의 역량이 그냥 서생이에요. 백면 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피스센터 시리즈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는 이런 장르 소설가들, 훌륭한 장르 소설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엔간한 거 다 영화로 나왔을 만큼 굉장히 그런 소설가 많은데, 그 장르도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국방이라든지 전쟁을 다루는 작가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의학 전문 장르, 의학 소설 장르 전문가들도 있고. 로빈 쿡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명한 작가분이 한 분 계세요. 우라카이 장르의 이재익 작가님. 이분 정말 우라카이라는 장르를 개척하셨어요. 이분 정말 성형 전문가입니다. 크리시브 게이르 전문가. 역시 성형 쪽에 늘하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아까 이승훈 PD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그 탄탄한 원작 소설 시리즈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소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뭐 법률이면 법률,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의 토대가 될 만한, 사실 이렇게 문화를 크게 보면은 소설이란 장르는 기초 생명과학 같은 그런 기반 시설. 근데 이 장르 소설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가끔 나 혼자 이런 걸 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천대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늘 극찬한 우리나라 3대 소설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영도 작가님이나 아니면 SF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듀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인정을 못 받죠. 지명도가 너무 떨어지고. 사실은 이영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톨킨에 거의 버금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세계를 하나를 창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이영도 작가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극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왜 반지의 제왕이 뒤질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드래곤 라자나 뭐 폴라리스 랩소디 이런 책일 때는 분명히 톨킨의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던 그냥 잘 쓰는 판타지 작가였는데, 그 후에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라고 한 600페이지 되는 거를 12권을 냅니다. 근데 거기는
아예 새로운 동양적 세계, 예를 들면 두억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양의 도깨비 이런 거를 살린 판타지 세계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장르 문학이 이게 사실 장르 문학 인정을 받았으면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우리나라에서 장르 문학 인정을 못 되게 받았다. 안타까운 네. 게 사실 이영도 작가 같은 경우에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시킨다면 네. 이영도 작가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작품들은 영화화시키기가 시켜요. 자금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원더풀 라디오 같은 거는 팔기 쉽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항상 팔릴 만한 일단 이게 팔릴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고 쓰는데 죄송한 얘기죠 정말. 이렇게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훌륭한 장르 문학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 근데 이재익 작가는 우라카이 장르를 쓰시는 거죠? 제 장르 우라카이죠. 뭐 다 씁니다. 뭐 역사 소설부터 뭐 다 씁니다.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우라카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개척자 프론티어라고 하지. 앞으로 크리에이터 말고 야 이 나 이제익 프론티어. 나 이제익 크리에이터 다음 탄으로 나 이제익 프론티어라고. 나 이제익 우라카이. 진짜 당신 써. 나 저 김문종 대모찌. 나 김은종 영문과. 저 에드워드 노튼 얘기 잠깐 하고 하죠. 나 에드워드 노튼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보면 항상 이 안타고니스트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본 시리즈 안타고니스트는 국가의 국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안타고니스트예요. 이제 그 대표자로 얼굴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CIA 국장격인데 CIA 국장이면 졸라 높은 자리거든요. 정말로. 개 높죠. 개 높은 자리예요. 에드거 후보 이런 사람 생각하면. 후보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막말로 그냥 장관이랑 같이 있다 장관한테 열받으면 욕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야, 이 개새끼하고 욕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진짜 들이마시기만 했는지. 흑인이랑 잤는지 남자랑 잤는지. 마약을 했는지 그냥 들이마시기만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세월은 다 모두 공평하고 난 생각을 했고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에드워드 노튼이 헐크 할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에드워드 노튼만큼은 그 역할에서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할에. 그래서 1편, 2편, 한 편에 비해서 적어도 야경만큼 에드워드 노튼 잘했는데 문제는 이야기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그 연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뭐 아깝죠 사실 좀. 김은정 PD님은 에드워드 노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똑같은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아까 그 얘기할 때 하려고 그랬어요. 공항씬에서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시나리오가 그지 같으니까 거기서 잡으려는 에드워드 노튼도 병신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병신 역할 너무 잘했어. 에드워드 노튼 왜냐면 본 제이슨 맷 데이먼보다는 제레미 레너가 누가 봐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엔타고니스트를 좀 강한 애를 섞었어요. 근데 문제는 강한 애를 섞으면 뭐해? 시나리오를 잘 썼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에드워드 노튼은 병신 됐다. 이 영화에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에드워드 노튼이 언제부턴가 타이틀롤을 못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에드워드 헐크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헐크. 에드워드 노튼은 당연히 타이틀롤을 하는 배우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타이틀롤을 못 맡고 있는데 그러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되게 영화 외적인 건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못 나갈 때는 훅 찌그러지거든요. 그게 뭐 연예인들 중에서 왜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탑 자리에 있더라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찌그러지더라도 슬럼프가 왔을 때 오래 가지 극복을 하지. 심각하게 찌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슬럼프가 딱 찾아오면 훅 찌그러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벼르고 있거든요. 쟤 좀 못나 지금 잘 나가니까 내가 별말 못하지만 못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쓰면서 훅 찌그러지거든요. 예를 들면 에드워드 노튼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에드워드 노튼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데 어벤져스에서 헐크가 사실은 에드워드 노튼이 했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에드워드 노튼을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쓴 게 에드워드 노튼이랑 트러블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화 외적인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에드워드 노튼이 평소에 까다롭게 굴거나 아니면 혹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전혀 아닐 수도 있는 저의 짐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못되게 굴어서 사람들이 어차피 에드워드 노튼 이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근데 에드워드 노튼 팬분이 듣고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못되게 평소에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좀 못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이제 에드워드 노튼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계에도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들한테만 잘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배우들한테만 잘 보이다가 막내 스태프들이라든지 조감독들한테 막 야이도마 뭐 막 욕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떨어지는 근데 조감독이 다 감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감독이 감독 되면 쓰겠냐고요. 그러면서 찌그러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저는 에드워드 노튼 보면서 그런 느낌 받아요. 타이틀롤 앞으로도 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좋은 배우인데. 연기는 연기의 신이죠. 뭐 연기 신이지, 진짜. 파이트 클럽에서도 그렇고. 파이트 클럽은 정말
에드워드 노튼 없으면 못 만들 영화죠. 초기작들 보면 깜짝 놀라요. 연기는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봤어요? 아유, 죽이죠. 나 진짜 그 영화 보고 정말 배우한테 소름 끼쳤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도 이렇게 타이틀로를 못 맡고 있는 걸 뭐 그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는데. 나 그 영화 제목이 헷갈리는데 그 정말 초기작인데 정말 에드워드 노튼 20대 초반에 아마 찍었을 거야. 그 뭐지 그 제목이 프라이멀 피어. 너무 잘했죠 연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팍 빠져나는 거. 원래 착한 척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을 유저 서같이 하는 사실은 그 정도의 반전인데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유저 서스펙트의 그 반전은 설정이잖아요. 그쵸? 시나리오를 잘 쓴 거야. 근데 프라이멀 피어에서의 그 소름은 에드워드 노트 연기가 반전인 거야. 그 마지막에 웃는 장면. 그게 대단한데 근데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이렇게 타이틀로를 못 맡고 있는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이 너무 비싸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나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자짜 오늘 굉장히 깨는데 자짜 들어가죠. 자짜 들어가겠습니다. 에론과 쉐링, 그러니까 에론 크로스 저 주인공과 쉐링 저 여자 배우는 영화 끝나고는 잤어요. 마지막에 이 하고 나서는 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레미 레너와 레이첼 와이즈 영화 속에서 잤을까? 잤습니다. 100% 잤습니다. 잤을까요? 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뭐? 몸살 이게 심할 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구나. 저 사람은 보통 자기 경험을 되게 대비를 시켜. 거기서 보면 분명 대사가 나와요. 약을 끊으면 엄청난 몸살기가 몰려오면서 걷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 마닐라에 도착하자마자 몸살기가 발동해서 땀 뻘뻘리면서 피똥 쌉니다. 거기서 피똥 싸고 약 구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서 헐벗은 몸을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잔 거예요. 아니 진짜 몸살 심하게 앓을 때 엄청 땡긴다니까요. 그래요? 저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이재익 PD의 말에 100% 동감하는 게 저게 진리예요. 뭐냐면 사람이 옛날에 이제 TV 같은 데 있을 때 편집하면서 밤 꼴딱 새고 막 이러면은 너무 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술 졸라 먹은 다음 날 이런 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괴롭고 몸살이 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종족 번식의 능력이 막 솟구친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정말 하고 싶대. 그러네.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It makes sense. 예전에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서 왜 가스실에 그래. 가스실에서 그렇게 많이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 죽기 직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거가 있네.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는 안 잤다고 사실 왜냐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약을 사러 갔다 오는데 이제 마닐라 경찰들과 이제 막 몰려오는 장면을 목격해요. 와이즈만 아주 소리를 지르죠 나중에. 소리를 꽉 지르는데 안전 사이끼는 그렇게 그럼 자기 목숨을 내걸고 소리 지르려면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면서 목숨을 걸잖아.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플라토닉 러브를 모르는구나. 나만 아는구나 플라토닉 러브. 저는 그게 잊어버려. 뭐냐면 저는 처음엔 잤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 그 부분에서 잤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장면들을 보면 잔사이 치고는 좀 어색한 거예요. 적당히 자니까 어색하지. 아니 10번 이상 자요 자연스러워지는데 4번 5번 정도 어색해. 그래. 이재익 PD님은 4번 5번 잘 때까지 어색한 사람입니다. 어색해. 굉장히 어색해.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사실 잤다 그러면 오토바이 부서지고 나서 배를 타고 그 사이에서 자지 않을까. 물론 그때는 잤겠지. 뭐 그런 그때는 그 애가 이렇게 낯선 그 서양 아저씨랑 자꾸 놀아달라고 뗐으니까 자기 힘들었을 거예요. 방에 자꾸 애가 잔 사이에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되게 자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자요. 어쨌든 잤어. 자, 두 번째 자짜 영화는 제가 3가지 자짜 뽑아봤는데 두 번째 자짜 들어가겠습니다. 포이트라고 왜 그 죽는 안경 쓴 박사 있잖아. 대머리 박사. 그 총질하다가 그 사람과 쉐링 잤을까요? 안 잤어요. 안 잤어. 절대 안 잤어. 저 잤다고 봅니다. 왜? 이게 일단 포이트가 쉐링에 살려준 거는 다들 아시죠? 네. 의도적으로 살려준 거 말하자면. 아니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못 죽인 거야. 살려준 거 아닐까? 이렇게 눈을 보고 쐈어. 눈을 보고. 약간의 미스테이크. 두 발 총 쐈어. 일부러 미스테이크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난 아니야. 쐈어. 살려주려고 했으면 처음에 문을 부시지도 않았죠. 살려주려고. 어쨌든 근데 얘기해봐. 어떻게? 거기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전 부분인데 포이트의 집에서 당신의 물건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화를 내잖아. 뭐 저를 그런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가 동성애자인 줄 알았다고요 하면서 말꼬리를 내려요. 물건이 걸렸을 때 약간 발끈하고 그다음에 동성애자인 줄 알았다고요 하면서 게인 줄 알았는데. I thought it was gay. 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아니 이 사람 중에 확인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잤냐 안 잤냐는 기준 우리 아메리칸 파이 할 때 애매한 걸 정했잖아요. 삽입이냐? 삽입했어요.
게이인 줄 알았는데 게이가 아닌 걸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건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로 서울대 본고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게이다. He is a gay. 제가 서울대 본고사를 못 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승훈 PD의 말은 이 텍스트만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하면 말이 돼요. 자, I thought he was a gay, but he was not. 그렇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자, 게이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게이가 아니더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오답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본문만 보면 맞거든. 근데 이게 논리학으로는 맞는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논리가 100%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거든. 근데 그러면 말꼬리를 흐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봐봐. 이런 당당하게 얘기할까? 뭐냐면 그 물건들이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관심이 있더라고요라는 거의 반증이잖아요. 당신의 뭐 자켓이나 당신 쓰던 펜이나 이런 게 발견됐다. 그거 당신한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괴인 줄 알고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 자켓이나 펜이 발견되지 않고 스타킹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갖고 와요? 빨래방이야? 그게 그린토피아야? 그린토피아? 맥락상으로 보면 포이트가 말하자면 와이즈 물건을 수집한 게 아니에요. 포이트의 방이나 포이트의 집에 그 쉐링이 가서 잔 거예요. 잤든 하여튼 거주를 한 거예요. 근데 거주를 해서 물건이 발견됐다니까 뭐예요? 얘기를 하니까 물건이 발견됐다. 네 물건이 발견된 건 네가 거기서 머물렀다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쉐링이 말끝을 흐리면서 저는 그가 게이인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는 게이인 줄 알고 안심했는데 안심하고 가서 머물렀는데 알고 보니 게이가 아니었다. 게이가 아닌 걸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솔직히 말 되네 이것도 들어보니까. 찼어요. 나 60% 인정하겠어. 찼어요. 기호학적으로 찼어. 찼어요. 자, 움베르토 에코가 오면 잤다고 할 거야. 에코는 잤다고 할 거야. 촘스키가 왔으면 여기 잤다고 했을 거야. 나 인정하겠어. 푸코는 어떨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이 되네. 오케이, 그럼 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영화를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은. 오케이. 자, 준 먼로와 에런 잤을까요? 준 먼로가 누구지? 예전에 그 여자 이런 식으로 스파이였던. 뭐냐면 준 먼로는 쉐링한테 얘가 여권을 줍니다. 여권을 주면서 준 먼로 이렇게 이름을 까보니까 준 먼로예요. 그게 준 사진도 있어. 아니 나오나? 나와요. 사진이 나와. 사진 나와. 준 먼로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한 사이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라고 옛날 사이 옛날 얘기하라고요. 옛날에 그 알던 여장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 뉘앙스를 볼 때 저는 잤을 수도 있고 안 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잤어. 난 잤어. 옛날이라고 몸살을 안 앓았을 이거 없어. 약이 한두 번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매일 잤어 이거 분명히. 저는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걔가 에런이 키썸이었던 시절에 전응아에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되게 모자랐던 인간이잖아요. 혼자 좋아했던 여자인 거죠. 혼자 좋아했던 여잔데 말하자면 걔는 동네 친한 누나처럼 모자란 애를 이렇게 이뻐해주는 이런 애였는데 얘는 좋아했던 거죠. 근데 불쌍하니까 한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보면 되게 불쌍한데 너 이리 와 하다가 누나가 라면 끓여줄게 하다가 이렇게 그런 가능성도 있지. 보통 여자들은 또 동정심에 약하거든. 당신 그 여자들이 섹스를 하는 237가지 이유란 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불쌍해서라는 이유도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그렇구나. 237가지나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유가. 준 먼로와 에런은 그럼 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요? 그 쉐링네 집에 그 스파이가 그 요원 들어오잖아요. 남자 요원이랑 여자 요원. 네. 나 그 둘이 잤다고 생각했어요. 안 잤어요. 그건 안 잤어. 아니 내 말 들어봐. 그건 안 잤어. 논리가 있다니까 이 사람에도. 자 요원이 둘이 누군지 알지? 알아요. 아줌마하고 젊은 애. 심리학 박사인 척하는 아줌마랑. 그래서 이제 그 에론이 죽이잖아. 처음에 남자부터 죽여요. 남자가 죽고 그 여자가 또 다른 요원이 이제 백업을 하러 와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막 말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얼굴로 손짓으로 막 물어봐. 그러니까 he's down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퍼 보여 얼굴이. 그거는 스파이 요원이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 그건 앉아도 슬퍼할 수 있어요. 아끼던 분. 아니 그 슬퍼도 너무 슬퍼 보인다니까. 당신이 부녀회장하고 황씨로 재미 보더니 너무 그런. 나 영화 볼 때 이런 것만 보여. 스크린에 있는 모든 남녀들이 쟤는 쟤랑 잤을까? 쟤는 쟤랑 잤을까? 이것만. 미안한데 오늘 잣잣은 황씨와 부녀회장의 우라카이 냄새가 너무 났어. 역시 우라카이의 신이네요. 너무 났어 오늘 우라카이 냄새가. 그래요. 나 근데 그런 생각 들던데 보면서. 들 수는 있는데 무리예요. 저는 안 잤다고 봅니다. 거의 안 잤어요. 오케이 가리.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를
완전 밑으로 깔아보는 데다가 그거는 뭐 돈의 맛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래도 잤을 수도 있죠. 근데 남자의 반응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슬퍼해. He's down. 이런데 얼굴 표정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전에 태도가 설명이 안 되죠. 그 전엔 졸라 깔아보다가 갑자기 슬퍼하는. 일할 땐 냉정하게 할 수 있지. 나가 있어. 그럼 그때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총 쏘고 일하는데 총 쏜 건 일한 거 아닌가? 둘이 SM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김은정 PD 굉장히 멀리 나가네요. 비아그라 발언을 처음에 꺼내더니 굉장히 멀리 가고 그러면 자 오늘 자짜 정리하겠습니다. 에런과 쉐링은 잔 걸로. 포이트와 쉐링은 어떻게 할까요? 잔 걸로. 60% 잔 걸로. 네, 잔 걸로. 기호학적으로 잔 걸로. 기호학적으로 잔 걸로. 촘스키가 인정한 잔 걸로. 준먼로와 에런은 잔 걸로. 잔 걸로. 그다음에 저 쉐링의 입에 쳐들어온 사람은 안 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자짜 4가지나 있었네. 오늘 자짜시 알이 꽉 찼네요. 6개가. 8개구나 이거는. 4개인가? 8개네. 8개죠. 하여튼 꽉 찼네요. 급소 짚고 가겠습니다. 급소. 강박. 전편에 대한 강박과 스토리에 대한 강박. 이 두 가지가 영화로 좀 발목을 잡고 더 멀리 가고 더 재밌어질 수 있는 영화인데 너무 집착한 것 같아요. 급소를 지난주부터 좀 바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급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점을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 영화 사실 재밌게 보는 이따가 별점을 내가 얘기할 때 알겠지만 저는 재미없게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더 재밌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기도 평범했어요. 그동안 제가 봤던 제레미 레노 이름 뭐라 그러냐? 이 사람 이름 잘 기억이 안 나. 에런 크로스. 에런 크로스. 제레미 레노. 네, 제레미 레노 연기로 쳐도 전작들에 비해서 평균 정도 내지는 좀 떨어지는 정도였고 에드워드 노튼의 역이나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재 PD님의 급소는 보지 마라로. 전 딱히. 김은정 PD님. 본 시리즈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에게 보기를 강추합니다. 보신 분들은 오히려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안 본 분들은 전 시간은 가요. 전 이따가 별 3개를 줄 건데 보면 시간은 가요. 저는 본 시리즈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 시리즈 스토리하고 연관이 있는 외전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면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전 하는데 옛날에 그 구숙정 아시죠? 구숙정이 나왔던 구숙정 외전 해옥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구숙정 김은정 잤네. 잤어. 이 작품 정말 외전 해옥란, 외전 해옥란. 이거 정말 아메리칸 북두권에 이어서 유해설스러운 영화의 어떤 그 아메리칸 북두권이 될 수 있는 홍콩 영화 중에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외전 해옥란. 우리 좀 빨리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얘기 아직 좀 남았어요. 왜냐면 이거 빨리 진짜 소개도 안 했고. 빨리 해. 그리고 배고파 죽겠어. 저 북두권 관련 메일도 소개해야 되는 거 있을 텐데 그거. 자, 아이튠즈 리뷰 먼저 올라갑니다. 아니 잠깐. 이 별점 2개. 난 별 3개. 난 2개. 네, 저도 3개 주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 일단 정하고 다음 광해를 가야죠. 이 사람아. 이 사람 지금 뭘 물어봐. 다음 주 광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튠즈 리뷰랑 그 메일 남은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아이튠즈 리뷰. 세라네도 남겼습니다. 청취율 올리기 댓글입니다. 미국에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국제화 됐어 이거. 두바이, 미국, 미국까지. 남극 기자 한번 보면 됩니다. 이제 푸른 소망님 잘 듣고 있어요.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 알 6개가 꽉 차 있는 너무 좋아요. 재밌게 듣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힘내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니임과 재밌게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아이패드 장난질하다 듣게 되었는데 대박. 재밌나요? 영화평하면 시민 케인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던 것만 듣다가 잘 안 봤습니다. 이런 영화. 스피드가 명작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유의 그녀 부녀회장과 황씨 대박. 네, 잣잔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재밌었다고. 다음에도 재밌고 신선한 거 많이 찾아달라 그랬는데 저는 우라카이 전문이기 때문에 계속 우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팟빵 리뷰 김정열 씨. 팟빵 후기는 처음 써봅니다. 특히 이승훈 PD님 팟캐스트 파일을 제 친구들에게 전송해 가면서 열심히 전파 중입니다. 너무 성의롭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아메리칸 파이 19금 동창회를 대표작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메일 남은 거 소개해 주시죠. 예, 김태웅님, 3PD님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듣다가 용기를 내어 메일을 남겨봅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 채널에서 일하며 전문가시네. 팀 블로그를 만든 적이 있어서 세 분이 말씀하시는 직장이나 애완이란 말에 격하게 공감하여 듣다가 아메리칸 북두권이라는 단어에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 문장에 그 한 5칸을 이렇게 띄시고 밑에도 5칸을 띄시고 아메리칸 북두권 이렇게 딱 의미심장하게 남겨주셨어요. 화질도 그렇고 터보레이터 같은 영화인 줄 알고 골랐다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만 볼까 하는 고민을 했었죠. 끝날 때까지 그러다 다 보는. 시네타운 19을 듣기 전까지는 저만 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본 분이 있으니까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토렌트 링크 건게 그 메일 아닌가요?
잠깐 찾고 있어요. 그 전에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직 PD님 어차피 회사 식당에서 먹기 이제 글렀으니까 그냥 앞에 김밥 천국에서 먹어요. 그래야겠네요. 자, 조호영님께서 지난번 그 와이프 임신 사연 축하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와이프 임신 사연을 최초로 전한 시형이 남편 조호영입니다. 아, 시영 씨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선 세 분의 축하 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승훈 PD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영 씨. 멘트에 너무나 좋아하는 리액션을 보이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애 아빠가 맞을까? 라고 의심을 잠깐 했지만 잔내 잤어. 잔내 잤어. 이런 패륜 같은 이라고 이승훈 이런 팀 버튼과 조니 뎁이 잤을까를 의심하는 이승훈 PD님, 말죽거리 잔혹사에 이정진이 나온다는 말에 가슴 설렌다는 이승훈 PD님의 성 전치성을 떠올리며 저의 의심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우였어요. 그러니까 팀 버튼하고 조니 뎁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소개한 건가요? 그 메일 중에 너무 많아요. 메일 중에 그런 메일이 있었어요. 그 토렌트 링크를 걸어주셨다. 어떤 분이 아메리칸 북두권을 토렌트를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네타운 19에서 언급되었던 영화 이러면서 바로 그 영화. 시네타운 19이 키운 바로 그 영화. 진짜 아메리칸 북두권의 판권자가 있다면 저희한테 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다 됐나 본데 이제 없나 본데? 아니 소개하려면 또 지금부터 1시간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 좀 소개해요. 김밥 천국 갔어. 그래 빨리 먹고. 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곧 방송위원회를 가야 돼서. 근데 양복도 안 입고 오셔도 돼요? 깨끗한 와이셔츠를 다려 입고 자켓을 빌려 입고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배인처럼 입을 꽉 다무셔야 됩니다. 닥치고 가만히 있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 지난번에 뭐라고 했다가 저 혼났다며. 찬이 형이 저 컬트 정찬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번 정도는 문자로 쌍욕을 해도 용서해 주겠다고. 자, 멜라토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념일처럼 기다려지네요. 방송 시작할 때 목소리 출연하는 성우분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됩니다. 성우분이 아니죠 사실. 우리 클라라라고 부르는 여성분 목소리가 나오는데 합성음이죠 합성음. 클라라. 매직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직 잉글리시? 네. 클라라. 지난주 방송 중에 이승훈 PD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재임 기간 내 암살당한 사람이 2명, 에이브럼 링컨과 JF 케네디라고 하셨는데 2명 더 있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돈 줘봤냐 피가로의 결혼 같은데. 윌리엄 맥킨리. 죄송합니다. 가필드 대통령님과 맥킨리 대통령님 제가 큰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릴게요. 저나 이승훈 PD나 김문정 PD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는 한에서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저희가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PD라는 인간들의 특성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걸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말 저 PD들의 지식은 사실 습자지 같아요. 정말 얇지만 습자지. 습자지요. 이런 알자지라 같은. 정말 얇지만 넓게 퍼져 있죠. 예, 얼마 전에 알자지라에서 일했다는 사람 만났어요. 진짜? 저 지난번에 도하 아시안 게임 취재 갔었잖아요.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알자지라 방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머그컵하고 모자를 줬어요. 그래서 집에 알자지라 모자가 있어요. 근데 알자지가 무슨 뜻이에요? 알자지라. 알자지라가 무슨 뜻이에요? 진실의 소리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저 그런 걸로. 그럼 다른 자지라도 있어요? 개 이러니까 당신이 방통위에 불려 다니는 거야. 개, 소, 말, 각종 동물이. 왕. 아이고 정말. 번데기. 그만해 나쁜 새끼야. 나 진짜. 소개할 거 없나 본데요? 아니 있는데 할까? 오케이 하자. 해요. 분량이 자, 작혀서 소리야. 신병철님 안녕하세요. 만연체 직장인입니다. 그분 만연체. 지난 방송에서 제 사연이 너무 자세히 소개되는 바람에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함께 듣고 있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터져나온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만연체, 채만식, 청개구리에서 마침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시는 자상함에 너무나 즐겁고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만연체야. 이분 정말 일부러 그렇게 쓴 걸 수도 있어. 의도적으로. 이분 의도적으로 쓰신 거죠. 자, 두서없이 적어보네요. 1. 최근 벼르고 벼르던 봉인을 풀게 힘들게 만들었던 아메리칸 북두권의 엔딩 크레딧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2번에 걸쳐서 겨우 보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꼼꼼히 보는 건 차마 못하겠어요. 그건 저 인내심이 대단해야죠. 정말 이건 별 한가에도 아까운 굳이 별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두홍 무술 감독님이나 아저씨를 연출했던 이정범 감독이 같은 배우를 데리고 찍었으면 나름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2.
제가 시네타운 19 모든 에피소드를 전부 듣는데 시간수로 듣지 못하고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 못한 영화들로 인해 아끼고 있다가 결국 1회를 가장 최근에서야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건축학개론을 못 보셨대요. 자세히 들어보고 영화를 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연상인 여보님을 모시고 사는지라 PD님들과 연배가 비슷한 여봉님께 물어봤어요. 여보, 건축학개론 재미있었어? 팟캐스트에서 그러더라. 영화가 남자들의 판타지를 그린 거라 다소 여성 취향이 아닐 거라고 하던데 우리 여봉님, 난 재미지던데 특히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공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졌어. 순간 전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여보야는 역시 마초 혹은 남성성이 강하신 분이 아닌가. 좀 쓸데없는 생각이었고 진짜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쓸데없는 이거 재미없네. 이거 진짜. 자, 최근에 3번 미운오리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님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 나서던 다른 동기 선배와 달리 나설 수 없었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정도 같다라는 식의 자기 영화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anyway,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건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괜히 읽었네요? 메일이 너무 진지하다. 너무 진지하네. 너무 진지해. 우리 뭐 알자지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신병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메일 남겨주시고 메일 주소 소개 한번. 네, 시네타운 19 숫자로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com. 그리고 길게 남기기 부담스럽다. 메일은 왠지 길게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익 PD님 트위터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 진짜 왔더라고요, 몇 개가. 이재익 PD님 트위터로 저 트윗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가장 친하게 트윗하는 분이 이자원 씨예요. 리소스리님. 네, 사진 보셨죠? 네. 아름다우신 여자분입니다. 네. 예. 19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걸로. 보니까 우리도 해시태그 하나 쓰죠. 저 이재익 PD님 트윗에 남길 때는 해시태그 샵 시네타운 19이라고 써가지고 해시태그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뭐 샵 자자도 괜찮아요. 샵 자자도 좋네요. 괜찮고. 네. 저기 이재익 PD가 저 방통위 간다 그러니까 좌운성님이라는 분이 협박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음주 감화에 빠져 정신없는 PD들은 들어라. 몇 안 되는 청취자의 한 명으로 명령이다.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메일 난 너무 좋아. 홍콩 영화 특집을 만들어라. 1부는 무협, 2부는 느와르, 3부는 배우 특집으로. 참, 본인은 원영의와 이가은을 좋아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질 드립과 자짜 드립을 편집해서 SBS 홈피와 방통위로 보내겠다. 너무 무섭다. 이가은이면 저 도둑들에 나왔던 배우가 이가은이었나요? 아니. 그 사람 아니야. 이가은은 옛날에 타락천사라고 좀 약간 좀 떡대 있는 좀 지금 안 보이지 않아요? 요즘 안 보여요. 왠지 오래됐죠. 인기 많았어. 90년대. 그러고 보면 태극 1이라는 영화, 태극 1이라고 읽거든요. 그 무협 영화 이번에 9월에 홍콩에서 개봉하거든요. 그 영화 예고 한번 찾아보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재밌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태극 1이라고 하는 건데 무협 영화의 클리셰들 있잖아요. 비범한 출생, 이 클리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사부님을 만나. 사부님 만나서 사부님 딸이 싸움, 그러니까 잘 안 가르쳐줘. 똑똑한 수련을 거쳐서 여자애한테 맞는데 여자의 아빠가 무술의 고수야. 뭐 이런 이거를 가지고 예고편을 편집해놨는데 대박 웃겨요. 그러면 태극 1 개봉할 때 그때 해줘. 무협 영화 특집 한번 하시죠. 베스트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홍콩 영화 베스트. 그러니까 좌원성님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한 번에 못 끝낼 것 같아. 천장지고 나오고 이러면 1시간이야. 끝이야 끝. 또 천장지구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웨딩드레스 나오고 막 이러면 또 너무 그렇죠. 오토바이 나오고 이러면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밀려고 처음에 막 밀면서 가다가 성당을 벗어날 때쯤에 부렁부렁부렁 미치겠어. 그때 그 그룹이 비욘드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약간 그 락 그룹 그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 천장지구 쩔죠 진짜. 아무튼 하여튼 메일 소개 이로써 그럼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굉장히 길게 1시간 33분. 이게 우리가 퇴근 시간 앞두고 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하니까 얘기를 졸라 많이 하다가 이렇게 간사해. 우리 생활이 막판에 밥 먹을 때 되니까 메일 소개랑 아이튠즈 소개 졸라 간단히 해.
사실 메일이 많은데요. 제가 너무 공복이라서 부끄럽네요. 저희가 배고파서 오늘은 빨리 끝낼게요. 굶주린 채로 방통에 가면 제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메일 다 소개해드리고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문으로 듣는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제작비가 지원되지 않는 방송, 시네타운 19 18회 본 레거시 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광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